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수하는 법, 레드비라든지 이러한 비슈림프 종류 새우 키우실 때 환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염려를 합니다. 저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환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좀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 다르고 또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저도 해보다가 저만의 방법을 터득을 했습니다. 방법이라 할 것까지도 없고요.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환수하실 때 이렇게 그 링겔 같은 그 튜브 아시죠? 링겔 그 물이 똑딱 떨어지게끔 1초에 한 방울 떨어질까 말까 하게 환수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초반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그렇진 않긴 한데 그 정도로 이 새우가 잘 죽었고 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줄 이렇게 알고 했었는데 지나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도 쉽게 환수하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나름의 또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새우만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영상을 빨리빨리 업로드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하지만 새우를 키우시는 모든 분들이 또 새우를 사랑하고 또 이렇게 치비를 보는 그런 기쁨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먼저 알게 된 점을 이렇게 또 공유하는 그런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 나면 저도 꾸준히 새로운 영상들 한번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수조는 지난번에 영상에서 이틀 만에 세팅한 수조였죠. 지금까지 한 60, 70마리 정도의 치비를 이렇게 투입을 해놨는데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탈피도 잘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서 지금 성비 단계에 있는 아이들과 또 준성비 단계 아이들로 구분이 되네요. 치비였던 아이들이 이 작은 수조에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올린 그 영상들 보신 것처럼 저와 같은 방식으로 세팅을 하셨다면 환수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하신다면 아마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방식으로 세팅을 하지 않은 수조라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런 환수 방법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일도 다르고 또 첨가하는 첨가제도 다르고 또 물 pH를 유지하는 방식도 좀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pH를 맞추기 위해서 연갈탄을 쓰신다든지 또 너무 높기 때문에 석회질의 어떤 산호사 같은 걸 사용하시거나 또 다른 약품들을 쓰시면서 이 pH를 맞추고 있다면 저의 방식이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고요. 저와 같은 방식으로 세팅을 하셨던 분들, 이러한 분들 위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새우들은 사실 환수를 꼭 해줄 필요는 있어요. 안 해줘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무환수로 가시는 분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암모니아가 아질산염에서 질산염 단계로 이렇게 바뀌죠. 새우들에게 그러한 요소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건강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환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질산염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축적이 되게 되고 수조 내에 머물게 되지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 뿌리를 이용해서 흡수시키는 방법인데, 그래서 고구마를 키우시게 되면 고구마 뿌리가 흡수를 합니다. 도움은 되지만 이 산성물이기 때문에 고구마 뿌리가 쉽게 녹아버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환수는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도록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준비해 주실 것은 사이펀과 또 물통입니다. 그래서 물을 수조에서 뽑아내야겠죠. 어항이 약간 높이 있으니까 물을 잘 뽑아낼 수 있습니다. 보통 수조에 10% 정도의 물을 환수해 주라고 보통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5% 하기도 하고 10% 할 때도 있고요. 근데 10% 이상 초과되는 것은 조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pH를 맞추거나 온도를 맞추거나 그러한 부면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0%는 넘지 않는 게 좋고요.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이 수조 같은 경우 오른쪽 상단 유리 쪽에 보면 하얀색 테이프 종이를 붙여놨잖아요. 이게 물수위입니다. 물수위. 수위를 어느 정도 할 건지 보통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기억으로 안 되니까 저렇게 붙여뒀습니다. 항상 저만큼만 유지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새우들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경계통에 있는 그 새우들도 있는데 여기에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 설화 찌꺼기가 많기 때문에 이것들도 싹 뽑아 주시면 돼요. 이때 뽑아낼 때 성비 새우들은 문제가 없지만은 치비들은 피해서 빼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어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조에 보시면 저기 찌꺼기가 많이 날리죠.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 좋지 않으니까 여기 경지통에 있는 바닥에 있는 슬러지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줍니다. 성비들은 안 빨리 들어가더라고요. 피합니다, 자기가. 근데 치비는 약하기 때문에 좀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치비가 없는 걸 확인하고 난 후에 꼭 작업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물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조가 저렇게 위쪽에 더러워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굳이 닦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또 금세 저렇게 더러워집니다. 석회 성분 때문에 저렇게 굳어버리는데요. 이렇게 청소를 해주시고요. 물론 청소하기 전에 환수를 하기 전에 유리 벽면을 한번 닦아주시고 해주시면 어차피 청소하는 김에 환수하니까 좋겠죠. 저는 이전에 벌써 유리 벽면을 다 닦았기 때문에 그냥 환수만 진행합니다. 이렇게 환수를 하고 난 후에 통을 좀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랜턴을 켜고 보시면은 치비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한 2번 정도 치비를 구출해내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치비가 보이면은 다시 본래의 수조로 돌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한 마리의 생명도 우리에겐 소중하잖아요. 네, 이제 물이 싹 빠진 상태입니다. 저는 10%까지는 아니고 한 5% 정도 교환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음식물을 많이 주거나 사료를 많이 주는 경우에는 환수를 좀 자주 해주셔야 되겠지만 일주일에 한번 꼭 지켜줘야겠지만 내 수조는 사료를 많이 안 넣는다, 많이 먹이지 않는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일주일에 꼭 한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저게 말통에다가 물을 담아 두는 이유는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요. 그 필터에서 바로 거쳐오는 물은 냉수죠. 그래서 온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항상 이 말통에다 담아두고 사용합니다. 이 아로수예요. 물을 부어 주실 때는 저렇게 테이크아웃 컵에다가 담아서 그냥 바로 부어 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밑에 새우나 사료나 슬러지가 날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왔다 갔다 부어 주시거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스펀지 여과기 위쪽에다가 부어 주시면 이렇게 바닥까지 치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물살이 좋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부어 주시고 그냥 한 컵씩 왔다 갔다 여기도 부어 주시고 저기도 부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바로 보충 다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을 몇 분 텀을 들여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부어 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물 자체가 RO수이고 또 물 온도도 맞고 지금 상태에서는 또 너무 많은 양을 환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부어준다고 해서 새우들이 타격을 입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도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물통에 물 받아 두는 게 좀 귀찮긴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받긴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좀 귀찮아지더라고요. 저기 어항에도 보면 제가 볼밸브를 설치를 해뒀습니다. 보충수 탱크가 있긴 한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금 바로 여기서 부어 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TDS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 수조가 내 수조에 TDS 수치를 기억해 두시고 적어 두셔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90에서 100 정도의 TDS 수치를 맞춰주고 있고요. 그래야 치비들도 탈피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낮은 경우보다는 낮은 경우는 한 60에 60 정도에서도 문제가 없긴 해요. 하지만은 보통 키우기 좋은 조건은 90에서 100, 어떤 분은 120도 키우시더라고요. 수치가 높을수록 값은 튼튼해지는데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100 이하가 좋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방금 보신 그 흰 통에 있는 것이 미네랄인데 물에 타서 잘 저어 주셔서 녹여서 부어 주시면 좋아요. 물론 미네랄 통째로 그냥 부어도 되지만 과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네랄을 제가 맛을 봤는데 톡 쏘는 듯한 소금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이 새우들에게 미네랄을 그냥 그대로 넣어주면 막 녹아서 떨어지면서 새우들이 맞을 때 놀라거나 막 이렇게 도망을 가더라고요.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다가 희석을 시켜서 조금씩 부어주시면 됩니다. TDS 수치를 봤을 때 만약에 90이다 그러면 100까지는 올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루에 10 이상을 넘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까지 90인데 뭐 110 이렇게 해버리면 20이나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pH가 변동이 생깁니다. 그럴 때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TDS 수치상 10 이상을 올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0이라면 100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넣어주실 때는 한 번에 또 10을 이렇게 올리지는 마시고 TDS 이 미네랄은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한 반 정도 올리고 한 10분 정도 후에, 한 5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TDS를 한번 보세요. 변화가 어느 정도나 됐는가. 그 다음에 원래 100까지 맞추려고 했는데 95다 그러면 5 정도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더 조금 부어서 100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루에 10을 올리면 안 되니까 조금씩 투입을 해주셔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TDS 측정할 때는 이렇게 흔들어 줘야 돼요. 흔들어서 내부에 있는 공기를 좀 빼주셔야 보다 정확한 측정이 됩니다. 안에 있는 기포를 좀 빼주시고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투입을 합니다. 너무 많은 양보다는 조금씩 보이시죠? 어떻게 했는지. 너무 적은 쪽은 조금 많이, TDS 수치가 조금 높은 쪽은 조금, 이렇게 해서 한 5분 후에 다시 한번 체킹을 해보시고 맞추시면 되고요. 지금 2리터짜리 보충수 통인데요, 제가 잘못 샀어요. 하루에 1리터가 정발되더라고요. 수조 3개인 경우에 하루에 1리터가 정발이 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큰 보충수 탱크를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유리를 덮어뒀는데도 그 정도니까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을 틀거나 선풍기를 틀어서 좀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 더 많은 양이 아마 날아갈 것 같습니다. 2리터 양으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환수를 다 했습니다. 환수를 하고 TDS 수치도 맞췄고요. 그래서 어항이 크리스탈처럼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 수조에는 미즈 지렁이 그거하고 코페포타 외에는 다른 기생충이나 다른 벌레 종류는 일절 없습니다. 물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좋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새우를 분양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수조에 생물을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수초가 있는 그런 수조에는 새우들을 분양 받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반드시 벌레가 딸려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주 깨끗한 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환수하는 법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저와 같은 방식으로 세팅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환수를 하셔도 전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포란방란을 하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시간 나면 또 다른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